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파워트레인 그리고 더욱더 개선된 상품성으로 돌아온 티볼리 에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쌍용 자동차는 티볼리 라인업의 하나인 티볼리 에어의 판매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의 실적을 떠나서 좀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던 결정이기도 했지만 드디어 1년이 좀 넘은 지금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새로운 모습으로 티볼리 에어가 국내 시장에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좀 트렌드가 있다면 일단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정말 다양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기존과는 다른 그런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을 갖게 되었고요. 또 이제 자동차 관련된 문화에서는 차박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차박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 티볼리 에어인 만큼 이 티볼리 에어의 복귀는, 그리고 재출시는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반갑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새로운 파워트레인 그리고 특유의 공간의 매력을 제시하고 있는 티볼리 에어를 다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매력과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티볼리 에어는 이제 기존의 그 티볼리에 비해서 차량의 전장과 이 적재 공간, 실내 공간이 더욱더 확대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플래그십 세단이라던가 대형 SUV 같은 경우는 휠베이스를 늘려가지고 이 체격을 키우는 거에 반해 이제 티볼리 에어 같은 경우는 후륜 엑셀 뒤쪽에 공간을 확보를 하면서 조금 독특한, 어떻게 보면 약간 외건 스타일의 그런 적재 공간 확장 방식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원상으로 보면 225mm 가량 정도가 늘어나면서 이제 세그먼트는 기본적으로 컴팩트긴 하지만 이제 공간에 대한 여유는 그 이상을 제시한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특징을 제외한다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티볼리와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차량의 전장이나 전폭, 전고 이런 부분은 물론이고요. 휠베이스는 물론 디자인 부분에서도 기존의 티볼리와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승 현장에 나와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데코레이션이 된 일종의 그런 꾸며진 차량이기 때문에 좀 독특한 이목을, 그리고 새로운 디테일이 더해진 걸 확인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느 이 티볼리와 거의 유사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측면에서는 이 티볼리 에어 특유의 조금 늘어난 이 후륜 C필러 이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리어 커뮤니케이션 램프의 디자인은 사실 기존의 티볼리 에어 그렇게 큰 달라진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감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티볼리 에어라는 그 특징, 공간의 특징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 이 차량의 가치가 조금 더 잘 느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티볼리 에어의 실내 공간은 이제 티볼리의 최신 사양과 거의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이치적인 그래픽을 제시하고 있는 이제 블레이징 콕핏을 기반으로 아주 시원시원한 이 계기판 주행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센터페시아에는 이제 9인치 크기의 디스플레이 패널과 터치 인터페이스, 그리고 깔끔한 컨트롤 패널이 마련되어서 전체적인 기능의 만족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인테리어에 대한 구성에 있어서 이전보다 확실히 더욱더 세련된 그리고 기능적인 모습을 제공하고 있고요. 카시트를 착용하세요. 그리고 이런 안내도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직관적인 버튼 구성이라던가 아주 간결한 디테일 등을 통해서 실내 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열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인 쌍용차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본적인 공간은 아주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시트를 좀 높이면서 공간 활용성을 높이고 레그룸과 헤드룸의 여유를 가져가고 있어서 이 작은 차량이지만 패밀리카로도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었고요. 일부 소재는 아쉽다라는 느낌이 여전히 좀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 세련된 연출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제 미러링 기능은 물론이고요, 이제 음성 인식 기능 등 다양한 부분들이 더해져서 이 공간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2열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볼리는, 그리고 티볼리 에어는 이전부터 동급에 비해 생각보다 만족스러운 공간을 제공했던 차량입니다. 지금도 레그룸 나쁘지 않고요. 이 시트의 크기라던가 각도 등에 있어서도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루프 라인을 이제 그렇게 깎아낸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헤드룸도 준수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작은 차량임에 불구하지만 충분히 만족스러운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티볼리 에어의 킬링 포인트, 가장 어필하는 포인트 중 하나는 바로 이 적재 공간에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트렁크 게이트를 들어 올리게 되면 720리터의 적재 공간이 활용될 뿐 아니라 2열시트를 접었을 때는 여기 보이시죠? 최대 1879mm의 아주 길쭉한 이 직선 공간이 마련됩니다. 물론 이제 이보다 더 큰 분, 더 체격이 큰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 공간을 활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고요. 이를 통해서 차박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최고의 파트너다는 이런 은연중에 어필을 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본적인 공간 자체도 굉장히 준수한 편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879mm의 이 수직 직선 거리를 갖고 있는 것 외에도 720리터의 적재 공간을 2열시트까지 폴딩을 하게 되면 저 1440리터라는 아주 넉넉한 공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덕분에 지금처럼 보이시는 아주 다양한 액세서리들이나 소품들을 실내 공간에 넣을 수 있어서 이 공간의 가치가 더욱더 돋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실제로 차박을 즐기시는 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아이템을 아기자기하게 배치하진 않으시겠지만 차량의 연출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트렁크 게이트 개방 시에 이 높이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제가 188이 좀 넘는데 실제로 아마 188인 분들, 190이 정도 되는 분들도 이 트렁크 게이트에 머리가 부딪힐 일은 크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트렁크를 개방해 놓고 차량을 활용하기에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티볼리 에어의 보닛 아래에는 이제 기존에 등장했던 티볼리 가솔린 터보와 동일한 이제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63마력 그리고 26.5kgm의 토크를 내는 1.5L 터보 가솔린 엔진은 이제 이 체급에 걸맞는 아주 경쾌하고 매력적인 출력을 제시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6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전륜 구동의 레이아웃을 조합하여서 이제 휠 타이어 인치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제 가장 큰 휠인 18인치 휠 기준으로는 복합 기준 11.8km/L의 효율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심과 고속 연비는 각각 10.8 그리고 13.1km/L로 전체적으로 차량의 체급이라던가 성능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평이한 수준의 성능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쌍용 티볼리 에어와 함께 실제 주행을 하면서 실제 주행 상황에서는 이 차가 어떤 특징과 어떤 매력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차는요 티볼리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워트레인도 그렇고요, 이 1열 공간에 대한 구성, 시트라던가 스티어링 휠의 형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동일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은 완전 최신의 경쟁 모델들에 비해서 세련된 모습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계기판이라던가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능적인 혹은 기술적인 부분의 매력은 분명히 있지만 세련된 부분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나 지적을 해왔던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드라이빙 포지션입니다. 물론 SUV이기 때문에 드라이빙 포지션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이 드라이빙 포지션이 꼭 높은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이 티볼리라는 이 SUV 자체가 사실은 경량급 엔트리 모델이잖아요. 그리고 이 차가 물론 무슨 뭔가 이렇게 드라마틱한 그런 오프로드 주행 성능을 지향한다라거나 뭐 그런 차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드라이빙 포지션 좀 더 낮추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앉았을 때 그냥 기본적으로 그 시선이 높은 것도 높은 거지만 무게중심이 많이 올라가 있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편이거든요. 물론 제가 뭐 키가 크고 체격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키가 188이 넘고 체격이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저만 그렇게 느낀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차 자체가 기본적으로 대시보드가 굉장히 낮게 디자인된 차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시각적인 감각적인 드라이빙 포지션이 높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운전자가 느껴지는 불안감 혹은 좀 그런 높이감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저는 조금 더 이 낮은 곳부터 높은 곳까지 오갈 수 있는 그런 차였다면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쌍용 측에서는 우리는 과거의 쌍용차에 비해서 분명 드라이빙 포지션을 낮췄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 개인적 취향에 의해서는 좀 아쉽다라는 걸 조금 남기고 싶습니다. 대신 이제 드라이빙 포지션이 높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야가 넓다라는 건 분명한 강점인 것 같아요. 전방 시야나 측방 시야 굉장히 쾌적하고 넓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후방 시야도 사실 차에 비해서 차의 형태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외건 스타일의 형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은 아무래도 정수성일 것 같아요. 사실 과거에 이 차를 이제 디젤 사양을 살 때에는 좀 아쉬움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가솔린 터보 모델이다 보니까 이 정수성에서 오는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탑승을 하고 또 지금처럼 지방 교외에 지방 도로를 달릴 때에도 그렇게 막 거슬린다거나 답답하다거나 아쉽다라거나 느낌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쾌적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차량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일정 속도 이상 속도를 높이게 되면은 이 박시한 좀 스퀘어 타입한 이런 직선 중심의 디자인으로 인해서 실내에 풍절음이 좀 들려오고 또 노면에서 이 소음이 좀 올라오는 편이긴 하지만 컴팩트 SUV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런 거죠. 이제 동급의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서는 글쎄요? 라는 생각이 느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좀 느껴지는 부분 중 하나는 엔진의 셋업 자체가 이제 사실 저는 이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과거의 티볼리는, 그러니까 터보 엔진을 장착하기 전에 티볼리는 이 체격에 비해서 출력이 좀 낮은 엔진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좀 더 경쾌한 움직임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링을 주기 위해서 엑셀러레이터 페달 조작에 비해 엔진 스로틀을 좀 더 열어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엑셀러레이터 페달 10만 밟았지만 10%만 밟았지만 실제 출력은 20%까지 나온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뭐 숫자는 정확한 건 아니에요. 다만 내가 생각한 엑셀 조작량보다 엔진의 스로틀 궤도량이 좀 더 크게 느껴졌던 그런 차인데, 사실 이 1.5L 가솔린 터보 엔진은 성능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우수한 엔진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들게 해요. 저는 실제 163마력 그리고 26.5kgm의 토크는 이 시장에 제시되어 있는 그런 다운사이징 터보 엔진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준수한 만족스러운 성능을 제시하는 엔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엑셀러레이터 페달에 대한 움직임을 뭐 좀 더 부드럽게 연출을 해도, 나긋나긋하게 해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텐데 왜 이렇게 엑셀 페달 조작에 비해서 차가 좀 이렇게 움찔움찔하게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주행을 하면서 머릿속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적인 성능이 출중한 편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 지금처럼 저 혼자 운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적재물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에는 되려 좀 경박하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좀 날뛰는, 좀 이렇게 통통거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물론 이 탑승자가 좀 더 늘어나고 짐을 좀 더 많이 적재를 하면 좀 더 다른 느낌을, 아마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을 주긴 하겠지만,
차의 움직임 자체가 조금 이렇게 일상적인 상황에서 울컥울컥하는 좀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하지만 그러한 선택 때문에 이 차가 주는 가속 성능이라던가 체감되는 그런 움직임에 있어서는 충분히 만족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운전자의 취향, 성향에 따라 그 평가가 좀 나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약간 기아 스토닉과 유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겠죠.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진적으로 부드럽게 전개를 해준다면, 이 차는 마치 톡 튀어 올랐다가 떨어졌다 다시 이어지는 그런 가속 그래프라고 할까요? 약간 그런 출력의 그래프를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실제로 지금처럼 정지를 했다 발진하는 상황에서 엑셀레이터 페달이 부드럽지 않고 좀 거친 분들이라고 한다면 차가 좀 이렇게 좀 울컥울컥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 스탑 앤 스타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굉장히 오토 스탑이 작동됐다가 다시 시동을 걸 때 그냥 깔끔하게 좀 소음은 들리긴 하지만 그렇다고 불쾌하지 않는 정도로 진동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그렇게 막 도드라지지 않는 정도로 다듬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차량이 주고 있는 이 엔진의 느낌은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6단 아이신 자동 변속기가 장착이 되었는데 사실 다다나 트렌드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이제는 좀 7단 혹은 8단 변속기를 적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고, 특히 이 차가 이제 디젤이 아니고 가솔린이다 보니까 그러한 아쉬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차라리 그쪽에서 차라리 디젤 모델이었으면 이 6단 변속기가 나쁘지 않았겠지만, 가솔린 모델인 만큼 7단 8단 변속기를 적용을 해서 혹은 CVT를 적용을 해서 좀 더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건 이제 소비자라던가 리뷰어의 마음이 있고 생각이고, 이제 브랜드는 이제 주어진 환경에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티볼리와 동일한 형태의 구성을 갖추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이신 6단 자동 변속기는 뭐 그냥 준수한 모습이요. 주행 상황에서 그냥 부드러운 주행 질감, 변속 질감, 변속 충격 억제하면서 잘 보여주고 있고, 이제 수동 변속 모드가 있긴 한데 그렇게 뭐 사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실제 저는 주행을 하면서 이 수동 변속을 딱히 사용해 보지 않아도 그냥 일상적으로 달리는데 문제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차량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사실 이 티볼리라는 자동차가 이 동급의 SUV들에 비해서 무게중심이 좀 높은 느낌이 좀 있어요. 실제 주행을 하면서 좀 높네, 좀 무게중심이 높구나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물론 실질적으로 주행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측정을 해보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무게중심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향에 따른 차체의 움직임이 좀 크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 좀 있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탄탄하게 그리고 아주 민첩하게 차를 잘 다듬어 놔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주행을 하기, 대다수의 운전자가 운전을 하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차는 아니에요. 조향 필링도 그냥 평범하고 가볍고 좀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주고, 그 조향에 대한 차체의 반응도 굉장히 경쾌하게 좀 민첩하게 연출이 되어 있는 모습은 있어요. 다만 그런 민첩함에는 약간 그 무게중심이 좀 흩날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운전자로 하여금 좀 특정 속도가 넘어가게 되면 좀 불안감은 주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조향감 자체가 좀 가볍다 보니까 이 차선 이탈 보조, 차선 유지 보조 기능들이 작동을 할 때 내가 의도치 않은 이 차의 조향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상황은. 그럴 때 좀 차가 좀 움찔움찔하는, 좀 휘청휘청 거리는 그런 질감이 있어서 살짝 위화감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뭐 전체적인 흐름에서 독출나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차량의 움직임 기조가 가볍고
조금은 통통 튀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차량의 특성을 좀 적응을 한다면 그냥 다루기에는 문제 없는, 그러니까 적응되면은 크게 그런 모습이 균일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야, 차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상해 라는 느낌보다는 원래 티볼리 에어는 이렇게 움직여 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주행을 하면서 정말 세밀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이 티볼리 가솔린 터보가 그랬던 것처럼 이 차 역시 약간 서스펜션의 개선이 일어났다, 혹은 조율의 변화가 일어났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조향을 할 때 프론트, 그러니까 전륜의 움직임이 이전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개별 시승이든 아니면 따로 이제 기사를 통해서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도 약간의 개선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리어는 이제 이 차의 특성이 뭐냐면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재함을 좀 넉넉하게 활용하자라는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적재함에 많은 짐이 어느 정도 실릴 거라는 걸 감안을 하고 셋업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전과 같이 그냥 통통 튀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탑승자나 아니면 적재물로 좀 리어를 눌러주면은 이 전후 밸런스가 좀 더 세련된 느낌으로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지금 사실 노면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아주 막 드라마틱하게 노면이 매력적이거나 아주 뛰어난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이 노면의 자잘한 충격이, 자잘한 진동이 조금 체감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다듬었으면 이 탑승자의 만족감이 더 높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이 주행을 하면서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의 컨셉은 아주 명확합니다. 적재 공간의 이제 대대적인 확보를 통해서 이 주행보다는 더 많은 짐을 여유롭게 싣고 다양한 환경에서 아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이 차의 컨셉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약간의 아쉬움, 뭐 어떻게 탑승자에 따라서, 운전자에 따라서 이 마이너스 포인트가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사실 이 차를 구매한 이유 자체가 공간 활용성에 대한 그런 의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구조 나쁘지 않아, 인정할 수 있어 라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다만 패키징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 최근에 이 컴팩트 SUV들이 사륜구동 시스템 혹은 AWD 시스템을 정말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차는 전륜구동으로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물론 요새 이제 전륜구동으로 못 가는 도로가 얼마나 있겠냐, 요새 워낙 도로 잘 깔려서 전륜구동만 있어도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비자의 마음이라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게 느껴진다 라는 점, 그리고 절대적인 연비가 조금은 낮게 느껴진다는 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차를 타고 세차 냄새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 차를 딱 받고 주행을 시작했을 때가 주행거리가 7km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세차 냄새가 많이 날 수밖에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에어컨을 켜니까 약간 좀 그런 좀 묵은 냄새, 혹은 좀 약간 좀 불쾌한 냄새, 이런 게 좀 나가지고 조금 아쉬웠던 건 있어요. 다만 이거는 아마 이 시승차만의 문제일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차량에서는 아마 다른 기자분들은 이런 좀 아쉬움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차만 좀 상태가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티볼리 에어와 함께 주행을 해보았습니다.